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질이 막 늘어나 있어요. 손가락이 막 3개, 4개가 들어가요. 무슨 계란처럼 빠져나와요. 알 같은 게 나왔어요. 좀 무섭잖아요. 무조건 좋아집니다. 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인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비비브라는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 들어서 시술이 좀 많아져서 어떤 분들이 이런 비비브에 대한 수요가 있고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이제 시술을 받게 되는지를 또 많이 알게 됐고요. 이 시술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이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비비브를 받아봤던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으로 좋았던 부분들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비브는요, 기본적으로 고주파 에너지를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저희가 시술을 할 때 팁을 사용을 하죠. 길게 생겨서 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팁을 사용을 하거든요. 그거를 사용을 해서 에너지를 전달을 하면요, 다리 쪽에 패드를 하나 붙여요. 질 안에 들어간 팁에서 나오는 고주파 에너지가 질 안을 통과해서 다리 쪽에 패드로 빠져나오도록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주파를 사용을 했을 때는 우리가 기대하는 효과는요, 결국에 가장 이제 큰 부분은 탄력의 향상이에요. 리프팅이죠. 질이 처져 있는 분들 극명하게 끌어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하고 비비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원장님은 비비브를 할지 리비브를 할지, 그리고 비비브 중에서도 2.0, 1.0 두 가지 장비가 있거든요. 둘 중에 뭐를 할지, 아니면 뭐 베스타라든지 뭐 가성비가 있는 소노케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세요? 물어보시거든요. 다른 것들도 다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없지 않은데 꼭 비비브를 권하는 경우는요, 질이 처지기 시작한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질이 처지게 되면서 질 입구가 벌어지고요, 좀 느슨하다는 느낌, 이런 느낌과 함께 갑자기 심해지는 요실금, 빈뇨 이런 것들을 겪게 되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처진 질을 끌어올려야 되는 치료법을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다른 레이저들에 비해서 소노케어라든지 뭐 리비브 이런 거에 비해서 비비브가 리프팅을 시켜주는 효과가 저명하게 더 좋습니다. 특히 이제 처짐이 심해서 나는 수술을 해야 하나 이런 염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비비브를 권유를 드려요. 이게 비용은 훨씬 비싸지만 다른 것들에 비해서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가지고 있고 본인에게 도움이 될 거다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죠.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냐에 따라서 비비브를 추천을 드리느냐 아니냐가 좀 결정이 되기도 해요. 어쨌든 나는 뭐 비용 상관없고 무조건 제일 좋은 거 해주세요. 그러면 비비브예요. 그거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성비라는 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건조만 있지 요실금도 없고 크게 뭐 느슨한 느낌이 들지도 않고 괜찮아. 그리고 병원에 좀 자주 갈 수도 있어. 조금씩 좋아지는 것도 나는 괜찮아 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소노케어 하셔도 충분히 건조가 완화되고 질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소노케어 5번 하는 가격이 비비브의 거의 8분의 1 이 정도의 가격이거든요. 제가 이제 가장 가성비로 권하는 게 항상 소노케어인 거예요. 모두가 가장 비싼 장비를 받을 필요는 없겠죠. 그렇지만 이미 질의 처짐이 시작되었고 질 입구가 벌어져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질방귀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제 성감이 많이 저하가 되었다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소노케어는 백날 해도 비비브 한번 한 이런 효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프팅이 확실한 거를 원하신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분들은 비비브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 거죠. 질 입구가 벌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궁 하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자궁이 처져 내려오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자궁이 처지기 전에요, 질이 먼저 처집니다. 질이 원통형으로 생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옆쪽 벽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앞쪽 벽이 빠져나오는 거, 뒤쪽 벽이 빠져나오는 거, 이거를 이제 질벽 탈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증상들이 있죠. 뭐 소변을 이제 자주 보게 된다든지 소변이 샌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가장 흔하고요. 왜냐하면 뒤쪽 벽이 빠지는 것보다는 앞쪽 벽이 빠지는 사례가 더 많아요. 그리고 앞쪽 벽은요, 요도를 받치고 있습니다. 앞쪽 벽이 빠질 때, 이게 흔들릴 때 요도가 같이 출렁거리면서 소변이 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세요. 이게 진행이 된다 그러면 바깥쪽에서 질이 만져져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찾아오셔서 혹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혹이 빠져나온다는 거 너무 무섭잖아요. 이게 암이나 뭐 안 좋은 거가 생겨서 빠져나왔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거는 질의 일부인 경우들이 있어요. 무슨 계란처럼 빠져나와요, 알 같은 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질벽이 빠져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진행이 되고 뒤쪽 벽까지 같이 빠지기 시작하면 자궁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궁이 정말 빠질 수가 있어요. 질로 빠져나와요. 좀 무섭잖아요. 내부 장기인데 이게 밖으로 빠져나온다니. 어쨌든 탄력이 떨어지고 아래쪽에 받쳐주는 근육들이 충분히 튼튼하지 않은 분들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게 없죠. 약간 이제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 원래 이제 기반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골반 근육이 굉장히 약하다든지 그런 내가 갖고 있는 피하 조직 이런 부분들이 탄탄하지가 않고 물렁물렁한 분들이 있죠. 이렇게 볼을 잡아도 이게 단단하지가 않고 몰캉몰캉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잘 빠져요. 이게 물렁물렁하게 흐물흐물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비비브를 꼭 추천을 드립니다. 하시면 좋아요. 나이가 들어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요. 출산을 하고 나서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이도 많지 않은데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질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 너무 이제 성감이 없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비비브를 하시면 물론 좋아집니다. 제가 보통 타겟으로 하는 거 꼭 비비브를 하셔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 외에도 그냥 단순히 탄력이 떨어진 거에도 물론 효과가 있고요. 출렁거리는 질벽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거기 때문에 요실금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질 안의 환경을 개선을 시키고 혈류를 좋게 만들어서 건조를 완화를 시켜줘요. 갱년기가 되면 건조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건조해지지만 그냥 안이 말라 있는 거, 그것만이 문제는 아니거든요. 질 입구 쪽이 딱딱하게 굳어요. 그런 식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비비브의 에너지로 풀어줄 수가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있는 질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준다, 촉촉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효과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연령은 아무래도 50대 50 전후에 폐경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 때 내가 폐경이 되면서 질 건조가 갑자기 진행이 됐어, 혹은 내가 성생활을 하는데 느낌이 급속하게 떨어지거나 아니면 건조해서 너무 아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시술을 하기는 하고요. 그걸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나이의 사람들도 많이 하나요? 사실 20대부터 70대까지 다 할 수 있는 시술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게 50세 전후라는 것 뿐이고요. 다들 가능하세요. 그리고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으셔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늘어나거나 잘 처지는 분들 같은 경우는 성생활을 했다 뿐이지 아이를 낳지도 않았는데 질이 막 늘어나 있어요. 손가락이 막 3개, 4개가 들어가요. 이런 분들은 비비브를 하시는 게 좋고요. 내가 나이가 70대가 되어서도 성생활이 활발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말 자주 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3-4번 관계를 갖는데요. 이런 분들이 이제 질이 건조해지거나 약해지거나 뭐 걸핏하면 피가 나, 그러면 내 성생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관리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20대, 70대 이렇게 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느냐 물어보시는데요. 사실 나이가 젊을수록 반응이 좋기는 합니다. 훨씬 더 촉촉하고 콜라겐 생성도 잘 되고 그래요. 그런데 또 타고난 게 있어요. 잘 되는 분이 있고 반응이 좀 약한 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영향을 미치고요. 근육이 얼마나 탄탄한지 이것도 영향을 줍니다. 똑같이 비비브를 하고 나서도 내가 케겔 운동을 열심히 했다 하시는 분들은 탄력 증가가 훨씬 좋아요. 운동을 같이 하면서 근육 자극이 있으면서 근육이 좀 탄탄하게 받쳐주게 되면 비비브의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오래 갑니다. 모든 레이저 시술이 그렇겠지만 효과가 영원한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비비브는 비싸니까 한번 받으면 평생 가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우리 얼굴에 레이저 받아보면 그런가요? 1년 간격으로 1년 반 간격으로 해줘야 되잖아요. 비비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했을 때 얼마나 이제 최대한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가, 그래도 좀 오래 지속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게 이제 좋아지려면 저는 케겔 운동 꼭 같이 하실 거를 권유를 드리고요. 충분한 영양 섭취, 충분한 수분 섭취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체중을 많이 감량을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오히려 탄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으실 수 있어요. 질 안에 지방도 빠지거든요. 어쨌든 이런 이제 다양한 사례에 다양한 연령대에 비비브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비브 시술을 받고 나서 가장 좋았던 부분은 성감이었어요. 탄력이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탄력이 올라오는 거를 사실 모든 분들이 느끼지는 못해요. 제가 이제 시술을 하는 입장에서는 탄력이 굉장히 좋아졌다, 리프팅이 많이 됐다, 질 입구가 이만큼 벌어져 있던 게 이렇게 줄어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는 성감은 하나도 좋아지지 않았어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객관적으로 제시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소변이 새던 게 안 샌다,
이러면 이제 쇠동기 안 세니까 있다 없다로 이제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기가 쉬운데 성감 같은 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요. 원래 나는 오르가즘이 없고 관계가 좋은지도 모르겠고 흥분도 안 되고 나는 뭐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비브를 받고 나서도 성감의 차이가 크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진찰을 해보면 모든 분들이 무조건 좋아집니다. 좋아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제 객관적인, 이제 물리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좋아져요. 그렇지만 내가 이게 느낌이 잘 오는가와는 조금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느낌을 굉장히 확실하게 받은 편이고요. 한창 이제 비비브를 하고 났을 때 굉장히 추천을 많이 했어요. 좋아질 거예요. 저는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 기대만큼 좋아지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는 했어요. 두 번째로 좋아졌던 부분은 요실금 부분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쌍둥이를 임신을 하고요. 자연분만을 다행히 하지는 않고 제방절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쌍둥이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이 무거운 게 정말 뱃속에 10달을 들어있잖아요. 골반 저 근육이죠. 이런 부분들이 약해져요. 약간 물렁물렁하게 되는 거죠. 좀 처짐이 생긴다든지 어쨌든 임신을 하지 않은 상태의 분들보다는 나빠지는 거예요. 소변이 막 줄줄 샌다 이런 거는 아니었는데 뛸 때 애들 따라서 키즈카페 처음 가봤을 때 트램펄린에서 뛰잖아요. 이게 정말 셀까 말까 하다라는 거를 처음 느껴봤어요. 그 이후에는 좀 불안한 느낌?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느낌이 비비브를 하고 나서는 완전히 없어졌어요. 하고 나서 제가 이제 비비브를 규칙적으로 하지는 못하거든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우리 의료진의 이제 노력이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꾸준하게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비비브를 안 하는 동안에도 꽤 괜찮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뛰어도 셀 것 같다는 느낌은 없어요. 비비브를 하게 되면서 각자 이제 원하는 효과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요실금은 제가 확실하게 좋아지는 것을 여러 번 확인을 했고요. 처짐이 생긴 분들, 피곤하면 밑이 묵직하다, 뭔가 불편하다, 배가 약간 당기는 것 같다 이런 증상이 있던 분들도 많이 좋아지십니다. 30대 분들이더라도 출산을 하고 나서 트라우마가 굉장히 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질이 처지고 밑이 근육이 약간 텐트 이렇게 친 것처럼 밑으로 좀 내려와요. 이런 분들 특히 내가 피곤하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런데 비비브를 하고 나면 이런 증상들도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괜찮았고요. 성감이 잘 느껴지는 거는 물론이고 저는 이제 질의 구조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서 내가 평소 때 좋다고 느껴지지 않았던 부분들도 좀 좋아진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확실히 효과가 있기는 있다. 그렇지만 개인별로 좀 느끼는 정도가 좀 다를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비비브에 대한 비용이 비싸니까 기대치가 높은 거를 알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좋아질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좀 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기준들을 잘 마련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많이 좋아지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 무조건 요실금은 이제 안 세게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는 반면 우리는 비비브 하셔도 크게 느낌이 없으실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완이 많이 되어 있을 경우 비비브만으로는 아무 느낌의 개선이 없으실 수 있어요. 공간이 예를 들어서 이만할 때 잘 느낀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만할 때 잘 느끼는 분들은 이만큼 늘어났을 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느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공간이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좁혀 놓는다 그래서 여기에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늘어난 분들은 이렇게 비비브로 좁혀놓고 나머지 공간을 필러로 좀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생각했던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필러만 하면 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필러만 하셔서 효과가 없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필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비비브 필러 꼭 같이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고요. 비비브만 하시면 되는 분들이 있고 필러만 하셔도 괜찮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구별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의 이런 제의를 비용 때문일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제의를 무시하고 나는 이것만 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꼭 그 금기가 되는 경우가 아니면 시술을 해드리고는 있는데요. 그랬을 때는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웬만하면 이제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비용이 문제다 라면 거기에 맞춰서 그래도 그 비용 안에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시술을 구성을 해드릴 거고요. 나는 필러 넣는 게 그냥 싫다, 뭐 1년마다 레이저를 해야 되는 게 싫다 라고 하시면
이제 원하는 것 따라서 시술을 좀 해드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권하는 쪽으로 가셨을 때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 내가 뭐가 타겟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나는 성감이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부끄러워서 그 얘기를 못 하시고, 나는 뭐 처짐이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혹은 뭐 요실금이 안 샜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 포커스해서 시술을 하겠죠. 요실금은 안 세게 됐는데 나의 만족도는 굉장히 떨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거를 기대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상담할 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비비브 시술을 받으시고 정말 좋은 리뷰들을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술을 했을 때보다 혹시나 효과가 불충분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가 적은 그런 장비입니다. 결과치가 좀 불분명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어요. 그게 이제 비비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인 것 같습니다. 비비브를 하고 나서 내가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와 이제 실제적으로 될 수 있는 것 사이에서 그 괴리를 좀 없애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올바른 방향으로 좀 나아가실 수 있게끔 상담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